최근에 모처럼 가족여행을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네, 네. 어땠어요? 조금, 일단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아이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네. 뭐 엄두가 안 난다, 음, 걱정이 태산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보통 밖에 나가면 애들이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집 아이들은 네. 뭐 좀 나가서도 네. 엄마 말을 잘 따르는 편이었나요? 이렇게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번 여행에서 제가 크게 부대끼는 게 없었던 걸 보니까 그전엔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나이로 볼 때 네. 뭐 조금 그럴 때도 된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초등학생 전후로 지금 예. 2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 뭐 까다롭거나 이렇게 네. 너무 활동량이 많지 않은 애들이면 네. 이 정도면 조금 데리고 다닐만 한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유난히 밖에 나가면 맞아요. 통제가 안 되고. 그렇죠. 뭐 맘대로 한다. 뭐 그다음에 명절 때만 되면 할머니랑 갈 때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얘가 할머니만 있으면 더 버릇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뭐 들죠. 할머니 뺨을 이렇게 탁 때렸는데 야! 뭐 하지마!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금때 왼손으로 뭐 예수님 같은 거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너의 그러니까요. 오른뺨 맞아.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한번 이번 네. 시간에는 네. 할머니네만 가면 버릇이 없어져요. 밖에만 나가면 말을 안 들어요. 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밖에 나가면 말 안 듣는 애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밖에 나갔는데 우리는 더 말을 잘 들어. 못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있어요. 밖에만 나가면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 아, 예, 근데 그건 이제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낯선 데 가면 더 긴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엄마를 잡는데 네. 이런 엄마들은 야, 좀 놔. 애들하고 다른 애들처럼 그렇죠. 놀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가면 음. 아이들이 집에서와 다르다. 음. 근데 보통 엄마가 평소에 말하던 것과는 다른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지멋대로 한다, 뭐 반항한다가 되는데 네. 근데 이걸 과학적인 언어로 바꾸면 엄마의 통제가 덜 먹힌다. 엄마가 통제하는 내용이 덜 전달된다. 뭐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통제가 잘 안 되고 어떤 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네.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도서관에 있을 때 얼마나 공부가 잘 되느냐 하는 것과 시끄러운 카페에 있을 때 요즘은 또 카페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엄청나게 시끄러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도서관에서 공부가 되는 정도와 예를 들면 옆에 소방서가 있어서 소방차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공부가 되는 정도? 이거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해 자극의 정도. 네. 예, 밖에 나가면 애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자극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에 집중하는 정도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주변에 자극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일부러 말을 안 듣는 건 아니네요. 뭔가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말을 안 듣는 건 아니다. 가끔은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어떤 가게를 직접 이렇게 옷가게를 하시는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이제 바쁘니까 가게에다가 애를 자주 데려다 놔요. 근데 애가 귀신같이 손님이 오면 뭘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옷을 사러 손님이 오면.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손님이 오는 걸 알고 뭘 사달라는지 모르겠다고. 자, 많이 사주셨나 봐요, 손님이 오면? 아니, 손님이 사주시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그냥 되게 쉬운 거예요. 만약에 신경미 선생님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애가 핸드폰을 하겠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쪼르면 쪼를수록 빨리 손님을 제가 그렇죠. 대접을 해야 되니까 예. 보여주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애들이 밖에 나가서 더 뭔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가 달라져서 그래요. 집에서는 10번 얘기해도 안 들어줬는데 네. 밖에 나가면 한두 번만 쪼르면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방해 자극이 많은 것도 있지만 네. 또 엄마의 어떤 행동이 달라지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됩니다. 아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네. 다른 주변 시선을 살피느라 눈치를 네. 보느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응하느라 달라졌던 것 같아요. 더 많이 포용적이게 되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왜 또 민폐 끼치지 마라.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민폐가 될까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민폐라는 게 딱히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민폐. 예. 굉장히 포괄적으로 국민에게 해가 돼요. 아, 네. 전반적으로 뭔가 눈치를 봐라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남한테 패 끼치지 마라 뭐 이런 네. 건데 지금 보니까 국민 맞는 거 같네요. 특정 지은 게 아니라 네. 그냥 전반적인 모든 사람한테. 그렇죠. 근데 뭐가 민폐죠? 그러게요. 누구라도 뭔가 눈살 찌푸릴 네. 행동은 무조건 민폐라고 하죠. 네. 저는 사실 민폐가 된다는 말을 별로 많이 써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민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봤는데 결혼식장이 떠올랐어요. 아, 결혼식장에 좀 가시죠. 네. 제가 가는 공공장소 중에 그렇게 어수선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일단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밖에서 또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식당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나 아이들이 근데 일단 제일 심한 경우는 이렇게 신랑 신부가 내려오는 그 빨간 네. 카펫이 깔린 그 길에서 막 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고 그 뒤로 엄마가 막 쫓아가죠. 그렇죠. 그분 좋으시겠어요, 두 번이나. 네. 그래서 아니 이제 밖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네. 놀이터처럼 놀고 네. 뭐 그다음에 식당은 이제 뷔페인데 얘 정말 누구네 집애인지 알 수도 없는 애들이 이제 많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면 뭐 부모님들이 또 많이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럴 때 민폐가 된다고 느끼는 부모님은 애들이 열심히 잡으러 다니고 네. 좀 그런 생각이 약한 분들은 좀 덜 잡으러 다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여기는 또 지인들이니까 좀 그러려니 하는데 이를테면 카페 같은 데 가서 저 엄마는 애를 어떻게 키워? 하는 그런 좀 눈총을 받는 분들이 이 민폐를 의식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 결혼식장에 애들을 쫓아다녔던 경험이 있는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는 애대로 막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다니고 있고 또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 보면 인사도 해야 그렇죠. 되고 예.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럴 때는 그럼 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그러니까 얘를 효과적으로 잘 통제해서 민폐를 안 끼치는 방법이 있고 지인에 대한 인사성을 지키는 걸로 민폐를 안 끼치는 방법이 있죠. 선택을 해야죠. 두 개 다를 가질 수는 없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이렇게 잡고 뭐 인사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분을 불편하게 하는 맞아요. 민폐가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신경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아이를 통제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한참 지나서 선택한 방법은 안 데리고 가는 그것도 누군가한테 민폐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어느 것 하나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방법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조금 독특할 수는 있는데 지인을 이렇게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건 좀 사적인 영역의 예인 것 같고 애를 잡는 건 좀 더 공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적인 거는 내가 아는 사람이고 공적인 거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건 좀 더 공적인 영역을 잘 살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카페에 갔는데 뭐 어떤 동창 모임인데 너무 시끄럽다. 그럼 뭐 되게 반갑긴 한 것 같은데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양육에서는 좀 더 그 퍼블릭한 영역에서의 그걸 중시하기 때문에 뭐 얘네들을 좀 더 잡는 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아, 그때 왔어. 뭐, 왜, 뭐, 못 알아봤지? 뭐, 인사를 안 했어. 그러면은, 아, 제가 애를 잡고 있느라고 힘들었어요.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음. 어떤 분들은 그걸 또 되게 불편해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신현생도 애를 안 데리고 간다 그러지만, 또, 어머, 애를 왜 안 데리고 왔어? 이런 사람이 있죠. 그죠. 일도 하면서 이런 네. 날은 애랑 시간 그렇죠. 보내야지. 뭐 어머, 이런 보고 싶었는데, 뭐, 뭘 어떻게 해도 민폐인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다. 네네. 맞네요. 저희 남편은 또 애들을 안 데리고 가면 애들한테 민폐라고 생각해요. 아. 가족인데 왜 빼놓고 가? 그래서 아니 내가 얘네들을 두고 가는 게 가족이 아니라서 그래? 아니 뭔가 애들도 서운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민폐라는 개념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애들을 안 데리고 가거나 애들을 잡는 게 한때는 네. 나 너무 사회성이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꼭 나중에 후일담이 들려와요. 왜냐면 이제 정말 뭐 사촌이나 이런 경우는 결혼하고 나면 되게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나 이모들을 통해서 아니 뭐 사촌 오빠가 너 보고 싶었는데 왜 안 왔냐 그러더라. 뭐 사촌 언니가 너 오랜만에 볼라 그러는데 왜 안 왔냐 그러더라. 이러면은 아 그 언니 오빠는 날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럼 나는 정말 고선 빨고 달려갔어야 되나? 안 보고 싶어 하는 게 좀 뭔가 정이 없고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난 좀 차갑고 냉정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그분들도 사회성을 하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아. 요즘은 합니다. 뭐 이렇게 평소에 제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더 현실적으로 예, 와닿네요. 그래서 그냥 저는 네. 애들한테 어떤 때 공공질서를 지켜야 되고 어떤 때 또 행동을 통제해야 되는지 네, 이제 뭐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애들이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소리 질러도 되고 뭐 이렇게 배우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네.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할머니한테 또 공공장소는 아니지만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더 버릇 없이 구는 애들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인 부모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할머니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다, 뭐 뺨을 때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할머니 뺨을 때렸을 때 할머니가 화를 내면 얘는 그 행동을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애가 계속 그런다는 건 할머니가 가만히 있거나 뭔가 이렇게 밝게 반응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딱 때렸는데 아이고 이 녀석 할머니 때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하하하 웃으면 얘는 뭔가 이렇게 쳤는데 할머니가 좋아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계속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때려야 되는. 그리고 또 이렇게 딱 때리면 나를 관심을 가지고 확 쳐다봐 그렇죠. 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할머니는 얘가 딱 때렸을 때 일단 이제 아프긴 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아이고 이 녀석 뭐 이제 이런 이렇게 이만큼 컸네. 그렇죠. 이런 뭐 아이고 마음이 이쁜 거 뭐 있죠. 이제 이런 마음이 더 큰 거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지켜보는 엄마로서는 아니, 할머니가 왜 안 말리고 저래 애가 계속 때리게 이런 엄마도 있고 네. 또 이런 엄마도 있어요. 어떤- 뭐 시어머니라고 하죠. 네. 어머니가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애를 버릇없게 키웠다고 생각할까. 음. 그래서 또 안절부절하는 분도 네.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할머니는 그 행동을 허용하기 때문에 애가 하는 거예요. 애들은 이때 도덕심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나쁜 행동이야 이게 아니라 허용되면은 하고 네. 허용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안 돼 하고 웃는 건 허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잡거나 옛날 말로 이놈 이렇게 하면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행동은 전적으로 할머니하고 아이의 관계지 엄마가 옆에서 안절부절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옆에서 또 이렇게 뭔가 엄마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서 못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많이 그렇죠. 네. 예. 자, 그거는 아이가 엄마 말을 들을지 할머니 말을 들을지라는 선택이 기로에 놓였을 때 애들은 강한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자, 엄마가 말려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아유 그래 내가 애를 좀 버릇없게 키우나 보다. 너 엄마 말 들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아이고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왜 그걸 갖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하나요? 그죠.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네. 뭐 이렇게 그러면 하시죠. 예, 그럼 그 다음에 아우 내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되면 둘의 힘의 역학이 확실하게 보이죠. 네. 예, 결국은 할머니가 센 거죠. 아이들도 다 아는 거죠. 아, 그렇죠. 할머니가 세구나. 더 세다. 네. 이렇게. 할머니가 세니까 그러면 할머니 말을 듣지. 아 내가 너무 버릇없게 굴었구나. 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불효막심한 내가 조심해야 돼라고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힘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경 선생님이 왜 명절 때 집에 내려가시죠? 네네. 아, 뭘 타고 가세요? 저는 그냥 차를 몰고. 아, 그럼 집에 가면 부모님이 네. 아유 그 먼데 길 막힌데 왜 차를 타고 왔니? 뭐 기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뭐 이렇게 안 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초반에는 많이 하셨었죠. 예. 예, 누가 더 아버지랑 어머니 중에 누가 더 많이 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뭐 어머니가 더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친정 엄마? 예, 친정 엄마가 아. 더 많이 하시고. 그러면 친정 아버지는 뭐라 그러세요? 친정 아버지는 그냥 알아서 하게 냅두 다들 사정이 있었겠지. 네. 뭐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도 두 분이 좀 의견이 다르셨겠네요? 그렇죠. 예, 예. 다르시. 특히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집안일 관련 네. 뭐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고 뭘 지금 먹어야 되고 뭐 나중에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럼 그때 누구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엄마를 더 사랑해서인가요? 어머님이 엄마 말 안 들은 그 후환이 그렇죠. 두려워서. 네. 예. 그럼 아버지가 양보하는 것도 음. 강해서 그래요, 엄마가. 아, 네, 네. 어떤 일을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안 했을 때 네, 그 후폭풍을 맞아요. 감당하는 사람과 그 후폭풍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네. 일으키는 사람이 힘이 더 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강자 운칙이 있죠. 음. 강자의 말을 듣는다는 수능의 법칙입니다. 그거는 뭐 모든 사회에 뭐 투영되는 예. 본능 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때릴 때 엄마가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도 얘가 말을 안 들으면 할머니가 더 이 관계에서 강자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맞아요. 제가 엄마를 무시하는구나 라든지 내가 얘를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할머니네 가는 게 되게 그죠.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가 네. 더 세서 그렇죠. 아이는 할머니의 메시지를 더 듣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게 그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그럼 아이가 그냥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대로 네. 두는 게 맞을까요? 그게 제일 이제 네. 그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얘를 놔두면 얘가 이런 애로 크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임상 관찰을 통해 본 결과 네. 합가를 하면 문제가 돼요. 아, 이게 계속 그렇죠. 그런 일이 그러니까 반복돼요. 힘의 위계관계가 일주일 내내 똑같거든요. 네. 항상 할머니가 강자고 엄마가 약자면 얘는 그냥 할머니하고 음. 할머니 말을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할머니 말을 들었다고 엄마가 뭐 분란을 일으키거나 뭐 엄마가 데리고 와서 때리거나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합가를 했을 때 애가 이런 행동을 보이면 저는 그냥 분가를 심각하게 고려하라고 말씀드려요. 아,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만 힘의 역학관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는 애들이 그렇게 훈육이 안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다가 한 번, 제가 그런 경우에 물어보면 뭐 한 달에 2번? 네.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간다는데 그냥 그런 경우는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애들이 어릴 때는 특히 내가 사탕을 뭐 하루에 뭐 2번밖에 안 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먹을래? 먼저 제안 봉지째로 사다 놓으시죠. 봉지채로 이만큼 네. 사다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갈등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이렇게 막 먹고 나면 또 계속 찾지 않을까 그랬는데 애들이 좀 크고 보니까 그냥 그때 그냥 한번 즐기고 끝나더라고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끝나는 게 휴가는 끝났다 뭐 이런 거죠. 예, 놀이 시간 끝. 뭐 예, 그래서 그렇게 뭐 버릇 없어지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가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서 시어머니랑 기싸움 하시는 분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기에서 말이야. 그냥 할머니가 된다고 할 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애들은 정말 아 지금은 놀이 시간이고 놀이 시간은 끝났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제자리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제자리로 다 돌아옵니다. 결국은 저희도 네. 휴가 가면 좀 흐트러졌다가 그렇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냥 한 달에 한 2번 애들한테 휴가 주는 거다. 이렇게 좀 마음을 한 달에 가지시면. 일주일에 한 번까지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효과가 없는 것들은 좀 있어요. 어떤 할머니나 가기 전에 너 오늘 할머니가 준다 해서 다 하면 안 돼. 뭐 엄마랑 미리 약속해. 이런 것들. 미리 약을 쳐놓는 예. 거죠. 그럼 이제 애들은 그냥 엄마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훈육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엄마랑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오래가면 갈수록 오히려 할머니한테 더 애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할머니네 가면 할머니가 뭐 해주신다고 하는 걸 너네들이 할 수는 있어. 근데 끝나면 그뿐이야. 근데 사실 저는 가기 전에 말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에서 그럼 뭐 오늘뿐이야? 뭐 라든지 이렇게 하고 네. 집에 올 때는 뭐 애들이 엄마 할머니는 해주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아니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끝이고요. 네. 뭐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시댁 식구들이 많아서 진짜 많은 경험을 했는데 네. 제 조카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 딸하고 동갑인데 이상하게 저희 시댁에만 오면 정말 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싶었는데 그러니까 또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예의 바른 애가 저 나이에 있나? 뭐 싶을 정도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아이들이 뭐 훈육이 뭐 일반적이지 않아서 뭐 혼란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실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 바깥에서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변 어떤 사소한 다른 자극들 때문이 아닌지 혹은 내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또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다. 그게 더 효율적이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상하게 제가 한 얘기인데 신경원 선생님이 얘기하면 요약의 달인이라는지 막 갑자기 막 정지가 제가 됩니다. 요약할 때 제일 많은 에너지를 네.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